안녕하세요. 염차환입니다. 오늘은 2025년 암 환자를 위한 비타민C 치료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비타민 치료를 한 지 벌써 25년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라든지 임상 경험도 있고, 그리고 25년 됐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치료들이 변화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에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고주파 온열 치료, 고압선저 치료, 비타민 치료, 미질토와 자닥신, 이뮨셀, 그 다음에 이제 항암 방사선 부작용, 이런 식으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암세포는 그 열이 있는 세포하고 산소가 있는 세포하고 산소가 없는 세포로 나눈다고 그래요. 처음에 암세포는 그 산소가 없이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산소를 먹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싫어하는 게 두 가지, 뭐냐면 열하고 산소예요. 그래서 나온 치료가 고주파 온열 치료라는 거죠. 저희 병원에 갖고 있는 온열 치료는 BST-2000, 그래갖고 미국 FDA 승인 난 걸로 보통 이제 간, 횡격막 이하에 있는 암에 대해서 이제 8군데에서 열을 발산해서 암을 죽이는 거고요. 알바온 4000이라고 해서 유방암 전문 온열 치료기. 암 종류에 따라서 그 온열 치료기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희 병원 그 외에 이제 셀시우스라는 또 온열 치료기. 이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환자에게 맞는 온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게 그 IBX에서 나와 있는 고압산소 치료인데요. 보통 2기압 이상 되는 산소인데 방사선 후유증 할 때 아니면은 온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게 M2고요. 이게 이제 ST라고 해갖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오늘의 주제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면역 치료로서 미질토, 자닥신, 이뮨셀 같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 항암 방사선 부작용 관리. 이 부작용만 잘 관리해더라도 암과의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분들이 골만 늘려고 다 공격만 하다 보면은 수비가 없다 보면 결국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치료법들은 어떻게 보면 수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족증후군이라고 발이 막 벗겨지는 거, 주로 젤로다 쓸 때 많이 나타나죠. 이랬을 때 보통 우리가 쓰는 크림이 뭡니까? 프리벤덤 크림 같은 거를 이제 쓰게 돼 있죠. 이게 항암 방사선 때 요 항암제 쓰면 얼굴에 이렇게 이제 피부염들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스테로이드를 마지막은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 쓰지만 스테로이드 전 단계로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저 프리벤덤 크림입니다. 프리벤덤 크림은 카렌듈라하고 강황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항산화 항염 성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은 그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의학이라는 거는 계속 발전을 해요. 사실은 옛날의 의학하고 지금의 의학하고 엄청난 변화를 갖고 있죠. 그건 왜냐?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점점 찾아가는 겁니다. 비타민C도 똑같아요. 사실은 옛날엔 단순한 영양제였죠. 지금은 이제 체류제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 바로 검사죠.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한테 맞는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그 환자에게 타겟팅해서 비타민 치료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비타민 C라고 생각하지만 그 비타민 C가 어떤 환자에게는 암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있고 어떤 환자에게는 부작용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오늘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그 비타민C의 역사를 보게 되면 1950년부터 나와요. 비타민C가 암 치료에 썼다는 거를. 그 맥코민 박사가 이제 썼는데 그 후로 뜨기 시작한 거는 1970년도에 라이너스 폴린과 유한 카메론이라는 그 과학자와 의사가 만나면서 비타민C가 말기암 환자들 썼더니 효과가 있다는 이런 결과를 보였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걸 가지고 그 미국 NIH를 통해서 그 메이오 클리닉에 있는 모텔 박사가 연구를 했더니 치료 효과가 없더라. 왜 그랬을까? 그때는 이제 메이오 클리닉이 훨씬 더 셌기 때문에 그냥 의학계에선 비타민C는 효과 없는 단순한 영양제로 평가를 했지만 2004년도에 미국 NIH 마크 레빈 교수가 그 이유를 찾았죠. 뭐냐면은 경구제를 암만 많이 먹어왔죠. 혈중 농도를 못 올리기 때문에 주사요법만 써야 된다. 라이너스 폴린과 유한 카메론이 썼던 거는 주사요법이고 메이오 클리닉의 그 모텔 박사가 썼던 거는 경구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비타민 치료가 이제 각광받기 시작하고 그 후로는 더 좋은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비타민 C는 암을 직접적인 죽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항암제의 효과를 올려주는 개념 쪽으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암세포를 죽이지만 지금은 항암제와 병행요법을 통해서 면역 상승, 치료 상승을 통해서 결과를 더 좋게 해주는 개념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대학병원들, 메이오 클리닉을 포함한 미국의 많은 대학병원들이 임상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비타민 공부할 때 저한테 이제 크게 영향을 줬던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이제 여기 보면은 리오단 박사님이고 또 한 분은 저기 박찬현 교수님입니다. 박찬현 교수님은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교수님으로 서울대 나오시고 외국에서 교수님 하시다가 국내 삼성서울병원 들어오실 때 처음 비타민 요법을 하셨던 분이에요. 하시다가 결국은 다시 미국으로 가셔서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그때 교수님이 이제 좋은 연구 자료를 해서 줬던,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리오단 박사, 어떻게 보면은 이 리오단 박사가 전 세계 비타민 치료의 프로토콜을 만들고 리오단 박사가 하는 게 이제 맞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저도 사실 비타민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때 리오단 박사한테 편지 보내서 리오단 클리닉으로 연수 갔었던 게 제가 비타민 치료를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그와 더불어 점점점 이제 발전해 나갔던 거죠. 그 리오단 박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알게 되면 모를 수 없게 되고 당신은 영원히 변하게 됩니다. 사실 리오단 박사가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왜 암을 건드렸느냐? 그거는 이제 그 암 환자를 보면서 우연찮게 치료 결과들이 좋다는 걸 알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비타민 C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학생 때 감기에 독감에 심하게 걸렸을 때 그 내과 병원에 갔더니 내과 선생님이 값싼 치료를 할래? 값비싼 치료를 할래? 리오단 박사님은 본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값싼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럼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라 해서 비타민 C를 많이 맞고 좋아졌다는 거. 그 전까지는 그냥 비타민 C는 영양제였지 감기라든지 바이러스, 독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치료제란 개념을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 그리고 리오단 박사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턴 때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있었대요. 그게 비타민 C 혈중 농도 체크하는 거. 근데 하루는 비타민 C 혈중 농도가 0이 나왔대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고 그 다음날 검사했는데 또 0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비타민 C 농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검사하기 전에 무슨 이벤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니까 거미에 물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미에 물리니까 내 몸에 비타민 C가 결국은 거미에 물린서 염증이 생기는 대로 옮겨갔다는 거죠. 근데 비타민 C가 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리오단 박사가 이제 당시 저한테 내줬던 숙제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발견을 했죠. 뭐냐면은 연세대학교 이제 그 연구팀에서 이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어떤 염증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발생할 때 면역세포가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면역세포에 어떤 거를 붙여놓으면은 이 암세포라든지 어떤 다양한 질병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리오단 박사가는 그때 생각할 때 보면은 그 염증이 생기게 되면 비타민C가 갔었고 그 비타민C가 가는 방향은 이렇게 면역세포를 통해서 갔었을 거라는 거를 지금 연구로서 이제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C가 모든 병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단 치료에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효과 있는 사람을 찾아갖고 적절하게 이제 치료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암이라는 거, 오늘의 주제가 암이잖아요. 암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 암세포까지 도달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암세포는 정말 돌멩이처럼 단단해요. 이 돌멩이를 결국은 뭘로 깰 건가? 실제로 보면은 아무리 좋은 항암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전달을 못하면은 결과가 좋지를 않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나온 게 고주파 온열치료예요. 그 암 부위에다가 열을 가해서 건드려주면 조금이라도 흐물흐물해지면은 그 약들이 잘 들어간다는 거. 두 번째는 산소예요. 산소를 통해서 그 혈액순환들이 좋게 되면은 항암제가 거기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타민 C죠. 비타민 C를 통해서 이 약화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암까지 공격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라이앵글이고 좋은 치료법이고 이 암 주위의 미세 환경에 조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과 면역 반응 기전을 보게 되면은 이 NK세포, T세포, 수지장세포 등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암을 공격해요. 그러려면은 효과적으로 어떻게 공격하냐? 이미 벌써 암이 생겼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얘네를 공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C고, 비타민 C가 이 NK, T, T셀 이런 여러 가지 면역세포로 들어가면 효과가 있는데, 그러려면 SVCT2라는 수송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수송체가 없다고 하면은 비타민 C가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 검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치료를 받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암 치료에서 보면은 면역, 우리가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 그리고 암 바이올로지 등 어디든지 비타민 C가 관여를 해서 면역을 올려줄 수 있고, 그리고 비타민 C가 제대로만 가면 항암 방사선의 효과를 올려주고 그 정상 조직의 이런 치료로 인한 손상들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치료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 단 환자에 따라서 얼마를 쓸지를 이제 결정하는 게 하나의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리오단 박사 그때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백혈구가 저렇게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이 항암 방사선도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 사람을 저렇게 높은 상황으로 올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이 비타민 C가 충분한 양이 이 면역세포들, T세포, NK세포, 수지장세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SVCT2라는 게 이제 필요하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암을 암만 많이 치료했더라도 5년, 10년 후에 다시 재발한다. 그 왜 재발을 할까? 바로 암 줄기세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암세포를 보통은 이제 벌 중에서는 여왕벌 같은 개념으로서 얘를 때려잡지 않는 한 결국은 암은 언제든지, 지금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겨낼 수가 있다. 우리 몸을 공격해 준다는 거죠. 이 암줄기세포는 왜 생겼냐면 바로 이 TET2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얘는 원래 세포가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죽어야 되면은 죽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유전자예요. 근데 여기 이제 TET2의 뮤테이션, 변형이 생겨요. 스트레스라든지 환경 호르몬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얘가 변형이 생기면은 정상 소직이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 걔가 남아서 암세포로 변하든지 염증세포로 계속 남아서 우리 몸을 이제 공격한다는 거죠. 대신 이때 비타민 C가 효과적으로 SVCT2를 통해서 일로 들어와서 이 TET2를 조절을 해주면은 결국은 다시 이 암세포는 정상적으로 다시 죽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치료가 이 줄기세포를 죽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항암제가 바로 키트루다예요. 이 키트루다가 전체 항암제 시장의 전체를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게 쓰는데, 왜 이 면역항암제가 나왔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1세대 항암은 세포독성 항암제예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도 죽지만은 정상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못 써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항암제. 사실은 의학의 발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이 표적항암제입니다. 암세포에 있는 특정 수송체와 수용체와 결합해서 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표적항암제는 완치는 못해요. 왜?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언젠가는 내성이 온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하나 찾은 게 뭐냐면, 면역세포가, 결국은 내 몸의 면역세포가 언젠가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죽이면은 결국은 죽지만은 효과적으로 죽이지를 못하면 언젠가는 발현한다는 거. 그럼 왜 효과적으로 죽이지 못할까? 그게 바로 PDL1이라는 게 있어서 T세포에 있는 PD1을 잡아갖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PD1과 PDL1이 작동하는 걸 방해해서 얘가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활동을 막아버리는 과정을 없애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면역항암제예요. 그래서 PD1 발현율이 높은 사람들한테 면역항암제를 썼고, 실제로 그렇게 썼더니 좋은 효과를 가진 거죠. 지미 카터 대통령한테 써서 이 드라마틱한 효과, 암이 죽은 걸 확인하고 면역항암제는 급속히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근데 단순하게
이것만 하는 것보다 비타민C가 이 T세포 내로 효과적으로 들어가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SVCT2라는 수성체가 있으면 더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치료를 할 때 보면은 세 가지 항상 고민이 있었고 그동안의 숙제였어요. 근데 이 숙제가 이제 풀렸죠. 첫 번째는 언제 사용할 건가? 그거는 라이너스 폴린과 유한 카메론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가능한 빨리 써라. 그러니까 암 치료가 하기 전부터라도 이 비타민C는 써서 내 몸의 면역 상태를 올려주는 게 좋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얼마의 용량을 사용할 건가? 이거는 리오단 박사와 마크 레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혈중 농도 40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좋다. 최근에는 이제 비타민C 혈중 농도 검사가 가능이기 때문에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비타민C가 암세포까지 전달할까? 그럼 똑같이 이렇게 치료를 했으면은 모든 환자가 다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걸 결국은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비타민C가 면역세포로 들어가는 거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바로 그거는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알게 됐었습니다. 처음 이제 저희가 이제 왔을 때 하는 검사가 환자가 내원을 해서 비타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G6PD, SVCT2, 비타민C 농도 검사를 합니다. G6PD라는 효소가 부족하면은 비타민C 고용량을 맞으면은 용혈성 빈혈이 생겨서 사방의 위험이 생겨요. 우리나라는 0.9% 정도가 이제 결핍이라고 해서 보통 병원에서 와서 검사하면은 4분이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C 혈중 농도. 내가 혈중 농도 400까지 맞으려면 얼마만큼 용량을 맞을 건가? 옛날에는 그냥 몸무게 비율로 해갖고 했었어요. 1.5까지. 근데 최근에는 검사가 되니까 몸무게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20g을 주사를 맞고 맞은 다음에 바로 끝나면은 혈중 농도를 체크해요. 그랬을 때 농도가 만약 우리가 이제 400까지 맞추려면은 100이면은 4배잖아요. 20g이 되면 80g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SVCT2 수성체, 보통 열흘에서 14일 정도 걸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용량 비타민C 치료 여부로 바로 혈액 한 12cc 정도 뽑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포들을 깨서 거기에 있는 SVCT2 발현율을 체크를 합니다. SVCT2가 높게 나온 다음에는 이분들은 무조건 비타민C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보통 병원에서 이 기계를 대부분 비타민 치료하는 병원들은 이게 R1 애널라이저라 해갖고 G6PD하고 비타민C 혈중 농도를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보통 비타민 치료하는 병원들에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는 비타민C가 진행된 과정들,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실제 임상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